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입법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 내용은 첫 번째,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검수완박 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에는 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심의권, 표결권을 침해를 했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청구인 가결 선포, 국회의장이 그 두 가지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 선포를 한 것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법안의 개정안이 선포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청구를 했는데 이건 역시 기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유상범 전주의 의원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내놓은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일부 인용을 했고 나머지 가결 선포 무효, 그 다음에 법률 무효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은 어정쩡한 그런 결과로 지금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그리고 2021년에 이렇게 그 청구는 인용을 하되 법률의 효과는 그대로 두는 지금 세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들끼리 그 권한과 법리 다툼에 있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려주는 것을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했던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다. 위장 탈당을 했다. 그래서 그 위장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전환한 다음에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 를 90일 동안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몇십 분 만에 여기를 통과를 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다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회의원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 그다음에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청구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으로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인용은 5대4, 기각은 4대5 이렇게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인데 오늘 내려진 최종 판단은 4대5, 5대4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2년 4월 29일 그리고 2022년 5월 3일 검찰청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이것에 대해서 그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냈고 이것을 국민의힘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위장 꼼수 탈당 끝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그냥 통과를 하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의 의원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이 또 청구를 냈습니다. 그 당시 검찰청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6대 범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6대 범죄, 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 참사 등 6가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로 할 수 있었던 것을 4가지를 줄여서 2대 범죄만,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회 내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판결권을 침해했다. 그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구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이 된 것은 입법 그 자체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따라서 유연이다.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 핵심 요체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고 그걸 꼼수 삼아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그것이 곧 국회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은 지금까지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하나 검찰의 수사주체 권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 사안이다. 즉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입법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유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 중에는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습니다.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에 내려지는 거고 각하는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번에 기각 결정이 2건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수사권은 헌법에서 추론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은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수사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인용을 했고 일부를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야 해석과 분석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다시 한번 충돌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건 민주당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 편법, 위장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이 시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질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급브레이크가 걸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그 첫 번째 입법 기능인 그리고 존립 근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을 지금까지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검수 완박에 관한 2가지 법 개정안 뿐만이 아니고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등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법안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꼼수와 위장 탈당과 그런 이 전체적으로 국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이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인용은 그것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치명타를 안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왔던 입법 기능 대부분이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그 입법 기능, 그 존립 근거를 훼손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시청자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긴급 속보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한 국회 그리고 법무부, 검찰 세 곳에서 낸 이른바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일부 인용을 했고 그러나 그 법안의 가결 선포와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이제 법안 개정안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공당으로서의 제일 기능인 입법 기능에 커다란 훼손, 커다란 이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본질적으로 인용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한때는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10곳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그러한 절차적 이 꼼수를 부리고 위장정수를 지금 횡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